2025년 4월의 첫 번째 주 신통할 탄핵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 탄핵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박사님이 지난주에 4월 18일 이전에 기일이 잡히면 인용, 그렇지 않으면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결과 인용 맞겠지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8대0 네. 인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저 역시 8대0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헌재가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아마 국민들의 이제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지금 헌재가 4월 4일 선고기일을 정한 게 오래전부터 결정된 것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의 이제 사건들이 선고기일을 정하는데 아주 영향을 주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에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열기가 고조되면서 8대0 조기 탄핵 결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극우 성향의 내란 비호 세력을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을 하면서 여론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조작에 가까운 그들의 행태가 보수 과표집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이런 여론 조작을 고발하기 위해서 20대 거짓 응답을 잡아낸 소위 뉴진스 설문도 있었고 지역을 속이는 호남 지역번호 설문조사도 저희가 했죠. 다행히 진보 진영에서도 여론조사의 왜곡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극우 세력의 이제 서부지법 폭동을 계기로 국민들의 분노가 심하게 있으면서 여론의 변화가 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이 애초에 3월 7일 또 3월 14일을 넘기면서 지금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2주 전인 한덕수 판결이 7대1로 기각이 됐고 그중에 3명의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상당한 의심을 갖게 되면서 혹시 4월 18일까지 4월 18일 이제 2명의 재판관 임기가 이제 끝나는 때인데요. 이때까지도 판결이 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뭔가 지연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이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가 됐고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확인한 헌재가 이제 어제 드디어 4월 4일로 선고기일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저도 비 오는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네, 요것 좀 한번 살짝 잡아주시죠. 네, 아무튼 이 탄핵 선고와 관련한 국민 여론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세 군데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인데요. 윤석열의 탄핵안이 발의된 12월 초 탄핵 찬성 비율이 75%까지 치솟았지만 1월 중순부터는 탄핵 찬성이 57에서 64일을 기록했고 탄핵 반대는 34에서 38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층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탄핵 찬반에 대한 견고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꽃인데요. 네네. 다음 표 보시죠. 네. 네네. 여론조사 꽃은 66.7대 31로 탄핵 찬반의 차이가 한국갤럽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돌아오면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는 비율이 63.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이 그보다 훨씬 높은 66%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발표한 KPI 뉴스 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탄핵 선고가 늦어진 이유를 물었는데요. 재판관 성향에 따른 의견 차이 때문이다가 56.4,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23.3인데요. 네. 이게 발표 전에 지금 어제 발표 전에 조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좀 불안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번 탄핵 찬반을 물었는데요. 찬성 61.2, 반대 36.2입니다. 그러니까 격차는 갤럽이나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ARS 조사인 점을 감안한다면 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수용하겠는지 물었는데요.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지 않겠다가 56.2입니다. 절반이 넘네. 예, 수용하겠다는 34.4고요. 진보층에서 특히 기각이 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65.9%로 매우 높습니다. 네, 저도 저기에 한 명입니다. 자, 네, 아무튼 오늘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 교육감 선거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 박사님 관심 지역 중심으로 전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표율은 저조한 편이었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공표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산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가 분열된 가운데 좀 낮은 투표율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경남 거제시장은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좀 불리하지만 후보를 직접 대입했을 때는 민주당 후보가 경쟁력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낮은 투표율도 인지도가 높은 병광용 후보에게는 그렇게 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남 담양 군수 선거는요.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는 압도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그 영광군수 선거와 많이 이제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오세헌 후보가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뭐 인천 살아서 그런 건 아닌데요. 인천 지역의 강화에서 지금 군 인천시 도의원 시의원이죠. 그리고 또 군의원 지금 선거 2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눈여겨보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강화는 뭐 평상시에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뭐 30% 정도 뒤지는 험지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금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의 오현식 시의원 후보 그리고 차성훈 구의원 후보가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강화에서 지금 30대 중후반의 후보를 내세워서 어찌 보면 기적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요. 탄핵 선고 촉구 단식을 했었던 권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뭐 병원 치료도 지금 뒤로 미룬 채 강화에서 상주하면서 지금 아주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예, 현지에서도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에서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보궐선거 결과 또 이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더 모아야겠습니다. 자, 탄핵열차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41대 33, 네. 민주당이 8% 우세입니다. 6주 연속 민주당 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보수 진보를 1대1로 가져간 NGI 지수로 양당 간의 차이는 17점입니다. 리얼미터는 47.3 대 36.1로 11.2%포인트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NGI 지수 격차는 16.3입니다. 여론조사꽃 1000샘플 정례조사 결과는 50.7 대 30.5, 20.2% 차입니다. 이게 맞죠. 오늘은 ARS 조사는 리서치 뷰를 한번 포함시켜 봤는데요. 45.8 대 32.4로 민주당이 13.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NGI 격차는 18.4입니다. 자, 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갤럽과 여론조사꽃 조사의 이념 성향 분포 비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리얼미터와 리서치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리서치뷰 모두 보수와 진보의 격차가 6 내지 7% 정도로 비슷하죠. 반면에 여론조사 꽃은 보수 진보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보가 0.3% 포인트 많았는데요. 한국갤럽과 여론조사 꽃의 지지율 격차는 8대 20 정도로 12%, 지지율 격차는 12% 정도 났습니다만 NGI 지수로 본 격차는 3%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1년 가까이 진행해온 이 신통할 탄핵 열차는 내일 모레 이 종착역인 윤석열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는 탄핵 열차는 종착역에 머물렀고요. 앞으로는 대선 열차로 갈아타고 신나게 달려볼 생각입니다. 자, 지난 총선 때 여기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했던 미리 보는 출구조사, 이번 대선에 적용해서도 보다 정확한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선 열차 역시 우리 김남기 박사님이 계속 수고해 주실 텐데요. 박사님 간단하게 소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총선 이제 출구조사 예측 결과와 달리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어서는 것을 보고 이게 탄핵밖에 답이 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탄핵 열차를 준비를 했죠. 사실 그때는 뭐 탄핵 얘기를 입에 꺼내는 게 좀 그렇죠. 부담스러운 시기였습니다. 12월 3일이죠. 서울의 소리가 압수수색을 당했었고, 맞습니다. 그날 저녁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네. 근데 다음 날 새벽 우리가 지금 탄핵 열차 방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내일 방송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둘이 아주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탄핵 열차는 4월 4일 윤석열 파면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마무리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요일 새벽을 함께해 주신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대선 열차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대선 열차 다음 주 수요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11시 11분 이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이죠. 여론조사 빛 윤석열 탄핵 선고로 한 주 쉬기로 했습니다. 자, 앞으로 조기 대선 앞두고 신통할 이 대선 열차 그리고 여론조사 빛 이번 주는 쉬는데요. 다음 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